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만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바로 실적입니다. 이번 1분기는 작년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실전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적 장세에 맞춰서 시장이 4월 달에서는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3월장은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이 좀 연출이 됐어요. 물론 가는 종목들은 잘 갔죠.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운업이라든지 기계업종들도 잘 갔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강세를 주는 흐름들이 3월 달에 좀 도드라졌는데 일단 시장의 급락세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업종의 종목이 급락은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돌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로 그쪽이 계속 갈 거냐. 뭐 이제 그런 시장들, 저런 시장들,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이번처럼 차별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순환매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좀 틀릴 뿐이지.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앞두고 봤을 때에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지금 4조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관련된 SOC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 미국에서는 핫하게 좀 움직여주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기 민감주들, 뭐 동등한 선에서 움직여주는 쪽들이니까, 미국에서 지금 4월 19일까지 성인 남녀 모두 다 90% 정도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블록들에 대한 그 헤지펀드 얘기 나오면서 조금 흔들렸다가 바로 이제 다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좋게 나와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대만 증시도 올라오고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일본 증시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빠지지는 않는데 계속 이 답답한 증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는 있지만, 잠깐 코스피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중심이론을 보게 되면 이게 중심잡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전에서 8월 달에서도 비슷하게 여기서 박스권을 가정을 52거래일까지가 이제 조정 국면이었고 53거래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이렇게 지루하게 박스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어제까지가 53거래일, 바로 53거래일.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60에선 돌파가 지금 관건입니다. 60에선 돌파가 돼야지만 이제서부터 요때와 마찬가지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한 차례의 시세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4월 증시, 5월 증시가 되겠죠. 그래서 4월 증시 한번 올라가고 5월 증시 또 횡보하고 뭐 6월 증시 한번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일단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하나도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뭐 폭락이 나올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자, 어제 유럽 시장이고요. 자, 중국 시장 이중바닥형 완성해놨죠. 그리고 니케이 시장도 어제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대만 증시도 어제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뭐 여기도 얘네들 좀만 올라가면은 이제 고가를 넘어갈 듯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뭐 나스닥이 어제 좀 약세 끝나긴 했지만 다우존스는 계속 강세로 신고가권을 또다시 뚫기 위해서 뭐 종가상으로는 신고가권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4월 19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신을 다 맞추겠다, 90%까지 맞추겠다는 얘기가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과 이제 국민연금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재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의 자산을 비중 확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한지를 또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들이 4월 달에 다시 재논의가 된 다음에 그 선거 이후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국민연금 쪽에서 뭐 확대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파는 거를 이제 좀 자제하겠다라든지, 물론 그게 또 확대 얘기겠지만 매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이제 추스러지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4월 달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라든지 운임 지수에 대한 그 상승에 따라서 지금 그쪽도 오랜만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 해운주들도 그동안 13년 동안 고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거의 80% 정도? 고점에서 80% 가까이 빠졌던 종목들이라, 자, HMM. 한진해운이었죠? 현대상선이었죠? 자, 현대상선. 쭉 보면 2010년도에 고점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서 오랜만에 이제 를 타고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올라가는 종목이라 해서 해운주들 대신에 많이 올라간 쪽은 좀 별로겠죠. 많이 올라갔지만 조정을 한 차례 또 갖고 또 갑니다. 조정을 받으면 또 갈 거예요. 그래서 해운업, 그다음에 뭐 건설주들 지금 경기 부양책이 미국에 맞춰서 또다시 얘네들 움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실적들에 지금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딱 4일치 남았다고 한답니다. 없대요. 시멘트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없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이 다 동이 나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모자라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도서부터 이미 소문이 다 났죠. 자동차도 수출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들은 지금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조금 걸림돌이 돼버렸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하는 공장이 멈춰버리는, 그게 또 악재로 지금 다가오면서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자동차는 좀 많이 갔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갔기 때문에 한 차례 걔네들은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들은 어쨌든 쉬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계속 지금 돌려줘야 되니까 오히려 반도체 업종이 좀 좋을 것 같고요. 4월 달에서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바닥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도 NC소프트가 고점에서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서 그런 악재에 지금 반응을 하는 건데, 과거에 NC소프트 차트를 보면요, 이때 악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악재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2018년도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그날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 거꾸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원래 세력들은.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뭔가의 악재를 빌미로 해서 뺄 수가 있으니까 고점이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뭐 현대건설처럼 혹은 조선주처럼 길게 봤을 때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 있죠. 그런 쪽들이 지금은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지금 4월 달 장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혹시나 뭐 4월 달에 조정이 살짝 들어온다 그래도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월봉으로 보면 돼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딱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좀 조정을 받아도 돼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많이 갔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종목은 사봤자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한 차례 조정을 쬐게 좀 내려와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조선주들은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 완전 바닥에 있죠. 이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조선주, 해운주도 조정을 한 차례 더 받으면 건설주, 그다음에 기계주, 두산중공업도 지금은 그동안에서는 부실한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기계주들이 혹시나 기계주 쪽 안에서 뭔가가 또 그 지난번에 그 해운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그 상장 폐지 이슈가 막 나왔을 때처럼 기계주들도 한번 실려가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었는데 부실한 부분들은 다 이제 매각을 하거나 팔아버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두산중공업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얘네들도 올라갈 목표치가 크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도 이런 애들이 좋아요. 이런 애들이. 자, 이렇게 보면은 월봉상으로 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래량 실으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쪽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지금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서 아, 이 주식이 바닥에 있구나.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잘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제약주들하고 고점에 떠 있는 IT, 얘네들은 열심히 매도가 나오고 이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매도가 나오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저런 기계주, 해운주, 조선주, 건설주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걔네들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든지 두산중공업이든지 조선주라든지 걔네들이 LG화학만큼 이만큼 올라가면 얘네들이 또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때는.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차츰 조정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게 또 가겠죠. 뭐 증권주가 가든 못 갔던 다른 게 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업종별 지금 순환매 강세가 지금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길게 보면 1년을 보게 되면 순환매고 짧게 보면은 차별화입니다. 근데 지금에서 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업황과 종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건설주 잘 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조선주 오늘 조정받죠. 철강도 조정받죠. 안 죽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가요. 조정받으면 또 가고. 이런 흐름들이 4월 달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실적들이 다 좋다고 하는 업종들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적이 좋을 건데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아마 세력들이 팔아먹기 딱 좋은 이슈가 됩니다.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기 좋죠. 왜냐면 실적이 좋으니까 더 갈 거다. 지금 조정 많이 들어왔지? 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바닥에서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실적이 좋다 얘기하면 여러분 못 사요. 왜? 무서우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HMM 많이 올라갔죠? 조선주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런 종목들 뛰어 올릴 때 기관과 메이저들은 시가총액 100억도 아니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인데 바닥에서 걔네들이 열심히 땡겨 올렸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들한테 수익만 내주고 자기네들은 손실해서 팔까요? 아닐걸요? 바닥에서 조정받고 또 올리면서 많이 올려서 LG화학만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팔고 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살아나는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시장은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3월장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글로벌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앞으로 좋은 실적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된 휴캠스가 7%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요. 원익홀딩스도 3.6%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호성이 표적 종목으로 올라왔었죠.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63.6%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삼성물산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삼성그룹에서 건설주 하고 있는 업종인데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갈 겁니다. 가는데 먼저는 GS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쪽들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이제 순환매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종목으로 만만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팁을 드렸는데 월봉상으로 지금 꼬여 있는 거는 이제 수급인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특히 건설주들은 대형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조금 시간차가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대형주들은 결국은 다 따라갑니다. 결국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GS건설이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현대건설이 따라갈 거고 그다음에 뭐 HDC 현대산업이라든지 대우건설이 이미 넘어갔더라고요. 대우건설이 이미 넘어갔고 그러면은 이제 GS건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나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삼성물산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건설주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슈는 이제 재보궐 선거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지만 3월달 내년 3월달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있죠. 6월달에는 지방선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지금 남아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건설 경기 건드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푸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 정책들. 왜냐하면 선거면은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뭐 선거가 있다라 그러면은 막 뭔가에 그 우리 고장에 뭐를 설치하겠다, 뭐를 유치하겠다, 뭐를 하겠다, 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뭐 늘 나오는 정책들이니까 기대감. 저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막상 3월 9일 날이 됐어요. 내년이 됐어요. 6월이 됐어요.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건설 안 해요. 규제해요.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기대감에 3개월만 건설주 움직여도요. 올라갈 건 다 올라갑니다. 최근에 조선주도 올라간 거 봐봐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 번에 이슈만 딱 받고 올라가면 확 올라가는데 건설주들이 바닥에 있어서 지금 정도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형주들 그런 애들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 그리고 삼성물산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을 거예요. 한 달 전에. 왜냐하면 건설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이제 삼성물산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시장이 4월 달에서 지수가 3,100, 3,150까지 갔다면 아마 그랬다면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을 갖고 나왔거나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을 갖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3,150으로 간 이후에서는 지수를 위로 쏘아 올려야 되거든요. 3,200을 가야 되고 넘어갈 기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박스권을 두니까 안전하게 일단은 삼성물산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날 있었던 후성. 자, 어제 폐업 종목은 후성이었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 들었던 거는 휴캠스였는데 어제 올라올 때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호가가 불안해요. 호가가. 자, 오늘 휴캠스 바로 떨어지는데 뭐 왜 떨어지는지 뭐 딱히 이거 나오는 거는 없는데 지금 고점 부분에서 저항받고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호가를 보니까 어제 호가가 단단했으면은 매도라고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어제 어느 정도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은 팔고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 이런 식으로 조정받으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담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급히 지금 이거 아마 물타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급히 담으면 안 돼요. 성급히 담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바닥을 다지는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처럼 한국전력도 최근에 급락을 맞았다가 지금 다지는 모양들을 지금 보여주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안정화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서 휴캠스도 매수를 돼야 되는데 장대음봉 맞은 다음에 바로 사게 되면 내일도 또 장대음봉으로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사면 안 되고 지금은 어제 어느 정도 팔았다가 남은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다시 잘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좀 잡고 저점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 1차 저점이 22,900원 그 정도 라인이 지켜지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고 그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에서는 21,400원에서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무너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21,400원 정도에서 하면은 웬만해서는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21,400원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거는 추가 매수는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거를 매도한 사람들 기준으로 차라리 후성 쪽으로 들어갔다면 후성은 세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 가스 이쪽 부분하고 2차 전지 전해질 세 가지의 그 이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N자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전고점 한번 뚫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휴켄스처럼 매도 마찬가지 이 정도나 이 정도 올라와주면 그때서 잘 팔면 됩니다. 잘 팔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500원을 가거나 14,000원을 갔을 때에서 팔게 됐을 때 또다시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또 사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후성은 10,000원 이하에서 매수 공략을 하고 8,000원대도 공략을 하고 이전에서는 7,500원대에서 공략을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사고 올라올 때 팔아먹고 또 내려오니까 또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9,850원에 한번 추천했죠. 1,300원에서 추천했죠. 바닥 권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서는 전고점 돌파가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왜냐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정상회의도 4월 달에 4월 22일, 23일 날에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움직이면 그리고 오늘이 주주총회 날이죠.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뭔가 뭐 회사 측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서부터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위쪽 고점을 뚫어준다라 그러면 한 번 시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땡큐하고 팔면 돼요. 팔고 나서 또 조정받으면. 그래서 얘는 쉬워요. 10,000원대에서는 매수를 그러니까 10,000원 이하. 7,500원에서 10,000원, 거기서는 분할 매수를, 그리고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는 매도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폭이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몇 번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고점에 49% 나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얼마대냐면은 9,000원대, 9,1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48% 정도 나오니까 40%씩 먹는 생각하고 계속 요것만 노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그래서 1년에 한 5번 정도 주게 되면 몇 프로 수익입니까? 200% 수익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종목인데 하여튼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시가총액도 거의 1조 가까이가 되는 종목이라서 부담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뭐 900억짜리면은 부담이 되지만 시가총액 조 단위가 되는 종목이라서 물량도 충분하고 사고 팔 수 있는 물량들도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1,900원에 어제 매수 공략을 시켜드렸지만 이번 달만 하더라도 3월 달 기준으로 9,850원 한 번 드렸고 1,300원 한 번 드렸고 마지막으로 1,900원. 요 정도까지 요 정도만 인정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표역 종목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바닥 권역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죄다 좋은데 일단 삼성물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올라간 게 없죠. 얘도 올라간 게 없고 자, 건설주 현대건설. 자, 먼저 움직여고 있는 이제 대우건설부터 볼게요.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눌림목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고 한번 고점을 뚫고 눌림목을 주면 죽으려면은 이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죽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죽는 모양이 아니고 오늘 눌림목 정도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서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미 넘어갔고 현대건설도 지금 눌림목 과정에 있는 거라서 죽는 거 아니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다시 넘어갈 건데 얘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GS건설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GS건설이 지금 전고점 물량 소화. 이건 물량 소화로 봐야 돼요. 차트가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정배열로 돌리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랬죠.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기계 주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전고점 돌파.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쪽도 마찬가지고 길게 보면 바닥에서 돌리고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이제 안전해요. 이런 차트들이 이제 정배열이라 그러죠. 긴 시간 동안 조정을 오래 받고 돌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좀 두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던 차트들이 바로 다 작년에서는 다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약 같은 애들이었었어요. 현대제철도 바닥을 쭉 돌리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러고 보니까 세아베스텔도 최근에 급등이 났었죠. 그래서 세아베스텔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돌리고 이렇게 횡보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조정받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간도 길고 옆으로 횡보하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또 밑으로 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거래량이 실린 거 봐봐요. 이게 시가총액이 1, 200도 아니고 6조짜리 종목을 누군가가 거래량이 실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뺀다? 올려가지고 크게 팔아먹겠죠, 비싸게. 그래서 업황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게 10년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4년, 8년, 10년 이 주기로 종목의 업황과 사이클들이 크게 바뀌는데 과거에 조선주나 철강주들이 대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때. 그때에서는 조선주가 대장이었고 가장 많이 움직이고 철강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그 흐름들이 업황들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탄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월봉상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1년 뒤, 2년 뒤 혹은 뭐 올해에서 뭐 큰 폭락이 나올 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현대제철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수급들이 이렇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 무지하게 팔죠. 막 팔잖아요. 지금 뭐 기관들도 지금 뭐 1년 동안에 지금 뭐 몇십 조를 팔고 외국인들 몇십 조를 파는데 이런 애들은 또 막 삽니다. 뭔 얘기예요? 얘네들이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을 팔고 지금 많이 바닥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사서 띄어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는 쪽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이쪽의 흐름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S 같은 애들도 언젠가는 가겠죠. 요거. 지금 삼성 SDS도 오늘 오랜만에 지금 이중바닥형 완성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의 이제 바닥에 눌러놔서 또 월봉상에 이런 바닥에 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결국은 바닥에서 천천히 길게 봤을 때에서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 삼성물산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물산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매수 가격은 어차피 시가총액이 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휙휙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4%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12만 3천 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12만 4천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사세요.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산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장중에 밀려서 12만 4천 원 정도로 내려오면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건설주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건설주들의 순환매 기대해보면서 삼성물산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HME. 어떤 거요? 매수가는 HMM.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8,600원이 10%예. 28,600원의 비중은 10%. 네.
알겠습니다. 28,600원의 비중은 10%라.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수혜주 운하 지금 그것도 지금 어제 이제 부양에 성공을 했다가 기사가 나왔죠? 네. 그래서 운항 재개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정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정 과정을 좀 갖게 되면은 22,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여요. 세게 밀리면.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은 그때에서는 4만 원, 5만 원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22,000원까지 내려가거나 22,500원까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8,600원에 샀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짧게 받으면 29,000원 지금 자리가 오늘의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짧게 받으면 29,000원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좀 깊게 받으면 22,500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혹시나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비중을 조금 더 팔거나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좀 비중을 조금 팔아야 돼요. 그리고 29,000원이 깨지면 지금 TV 보고 계시죠? TV랑 말고 저랑 전화로 대화하셔야 돼요.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29,000원이 깨지면은 그때서는 비중을 더 파셔야 돼요. 그래서 29,0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많이 파시고 지금은 일부만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오르면은 32,000원 쪽에 올라올 때 비중을 또 많이 파시고 그러니까 지금 비싸게 사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22,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그때는 사도 좋습니다. 많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항공우주예요. 한국항공우주. 자, 매수가 가격 비중은요? 매수가는 37,400원. 37,400원의 비중은요? 30%예요. 비중은 30%시고. 이거 사신 지는 오래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제 사신 건가요? 어제요. 어제. 자, 주가가 똑같아요. HMM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바닥이 있어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까지 밀리겠습니까? 일단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3년 뒤, 4년 뒤를 보면은 6만 원, 7만 원을 갈 종목이에요. 그건 3년 뒤, 4년 뒤 얘기고 지금 당장은 많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32,500원까지는 각오를 해야죠. 32,500원까지요? 그렇죠. 박스권 저점까지.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지면은 시간이 조금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뭐 빠져봤자 뭐 물론 빠지면 조금 빠지긴 합니다. 그쪽까지 빠지면은 이제 하락연자인데 이렇게 빠지면은 27,5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빠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얘는 아예 그냥 바닥에다가 를 묻듯이 사놓고 끌고 가야 돼요. 글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을 잘 안 줄 거예요. 시장도 약하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내려온다라 그러면 32,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는 보이는데 비중이 좀 적으면은 32,500원에서 더 사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비중이 지금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얘가 다시 반등 줘서 좀 더 올라오면 3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만 덜어주세요. 38,000원이요? 그래서 38,000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3분의 1 정도만 비중을 덜어주시고 조정을 받으면은 35,000원 쪽이나 34,000원 쪽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덜어놨던 걸 다시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왜냐면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타격이 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6만 원, 7만 원 앞으로 3년 뒤, 4년 뒤는 바닥에 있고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거 보면은 갈 수 있어요. 얘도 6만 원, 7만 원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싸게만 사면 되는 종목입니다. 싸게만. 싸게만 잘 공략하면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재미없을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8,000원대만 좀 덜어낼까요? 조금 덜어내는 게 낫죠. 왜냐면 여기 보면 월봉상으로 여기 저항대가 4만 원 쪽에 지금 있어서
여기를 예. 못 넘어가면 이렇게 조정을 또 받아요, 또 얘가. 예. 그럼 또 지루해가지고 그러니까 싸게 사서 수익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냥 버티면 되는데 예. 또 비싸게 사서 지금 만약에 얘가 조정받아갖고 20%라도 조정받으면 불안해가지고 예. 막 손절할까 말까. 올라오면 또 결국 또 손절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예. 많아서 비중 조절만 조금 신경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어버브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 예, 15,200원. 15,200원에 비중은요? 아까 20% 15% 정도 돼요. 15% 정도 되시고. 네. 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이 다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근데 또 다시 또 반등 주는 게 좀 많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네. 그렇고. 근데 네. 보니까 네.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안 올라가. 아우 이거 내가 잘못 샀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타이밍은 좋지는 않았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자, 이게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네. 바닥에 사야 되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면 딱 월봉으로 보면 종목들이 왜 안 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예. 지금 어버반도체도 왜 안 가는가 봤더니 월봉상으로 바닥이 아니고 고점이 떠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아직 죽은 거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들도 4월 달에서는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려서 올리면 예. 14,000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전화를 다시 주시고 15,000원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거나 수익으로 바뀌면 꼭 한번 팔으셔야 돼요. 예. 지금 수급이 꼬여 있어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열심히 지금 팔았거든요. 아, 봐봐요. 한번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은 고점에서부터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막 여기 보면 사죠. 근데 12월 28일서부터 막 팔아요. 외국인들은. 아, 여기구나. 12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딱 말까지만 작년 29일까지만 샀다가 그다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팔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파니까 떨어지는 건데 딱 보면은 딱 여기가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기까지 샀다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팔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오면서. 예.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보유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예. 빨리 눈치를 챘다면 작년 1월 1일 때서부터 거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글쎄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딱 아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은 살 게 아니고 얘를 매도를 하거나 접근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15,400원에서 많이 조정받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물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얘네들도 맨날 팔지는 않을 거고 지금 보니까 오늘 모바일 서플라이언스부터 해갖고 옵트론텍, 그다음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HB 테크놀로지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4월 달에 반등세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반등을 나와주면 14,000원에서 15,000원 부분 올라오면 그때는 파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해상이고요. 현대해상.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25,000원에 샀고요. 25,000원이시고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시고 네, 네. 사실 이제 작년 한 11월 달쯤에 사신 건가요? 네, 맞아요. 배당까지 받았습니다. 자, 네, 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리는 종목들은 결국은 수익이 나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접근하신 것 같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죠? 자, 네.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네. 주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망하질 않을 회사를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고 바닥에 있는 걸 건드리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20% 30% 깨질 수 있어요. 왜? 주식이다 보니까. 왜? 신이 네.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깨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17%가 빠졌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수익이 내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제가 이제 개별주들보다 왜 대형주들 쪽으로 비중을 넣어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대형주들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개별주에서 흥한 자, 개별주에서 멸한다. 제가 이 얘기도 자주 하는 이유가
지금 개별주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지금 막 개별주만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또 깨져요, 많이. 네. 근데 대형주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건드려 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만 잘 선택하면 되는데 바닥에 건드려 놓으면 알아서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다 뿐이지. 네. 얘도 지금 그래서 지금 바닥 쪽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지금 꽤 좀 겪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바닥에서 올리는 부분들인데 이번 타이밍에서 27,5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수익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네. 기관들도 지금 사기 시작했고 네. 이제 질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매도 손절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더욱더 손절하지 말고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얘는. 네, 근데 수급이 좋아지는 거 치고는 좀 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얘까지 움직여버리면 지수가 폭등을 하는데 아, 네. 지금 금융주하고 이쪽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주 쪽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눌리기 시작하고 증권주하고 보험주를 좀 누르고 있죠. 네네. 근데 얘네들도 증권주도 그렇고 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얘네들도 언젠가는 1년, 2년 안쪽으로 얘네들도 조선주라든지 해운주처럼 폭등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혹시 시점에 제가- 맞춰서 보험주들도 아마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타이밍이 맞아지게 되면 갈 때는 가요 네. 또. 근데 지금은 경기 민감주, 철강, 조선, 기계. 네. 이쪽이 먼저 움직여서 그래요. 제가 좀 수익이 난 것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꽤 높거든요. 네. 혹시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만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거요? 추가로 더 사면 어떨까요? 아, 네네.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감사합니다. 정배열로 돌리는 이제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네, 네. 가능하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중에서 네. 사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삼성물산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현재 1.22% 오르면서 1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도 점검을 해보면 양시장에서 계속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소량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96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움직이질 않아요, 잘.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종목별로 이제 강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종목별로는 가는 애들이 오늘도 SKC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 5%대 지금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LG도 마찬가지고 3%대 강세, 효성도 3%대 강세, 삼성 SDS도 3%대 지금 강세로 바뀌었고 그리고 IT 부품주 쪽에서도 뭐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HB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뭐 원익큐브, 뭐 덕산 네오룩스 뭐 등등 KH바텍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조금 오늘은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지수는 잘 가지 않습니다. 지수만 꽉꽉 눌러놓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4월 달에 조금 기조를 좀 바꾸는 좀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뭔가를 꾹꾹 누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꾹꾹 눌러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좀 보면은 60일선에 무슨 여기다가 무슨 본드를 발라놨는지 여기만 붙어 다녀요, 지금. 아니, 여기서 이렇게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지금 종목들 흐름을 보면 안 가지 않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모바일,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얘네들도 지금 오늘 8% 올라가지고 있고, 옵트론텍, 얘도 많이 빠져서 그렇죠. 많이 빠져서 오늘 5% 반등 나오는 거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가고 있는 놈이 또 넘어가면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다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고점 부분에서 안 빠지고 그리고 오늘 LG전자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LG전자도 지금 5%대 좀 들어주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LG, 효성, 차트 좋죠? 효성, LG 지금 차트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들에서 5%대 강세, 3%대 강세, SK이노베이션도 오랜만에
이제 바닥을 치는 듯한 이제 장대 양봉 하나 나오기 직전에 있는 모양인데 그 외에서도 뭐 통신주 최근에 강하고 오늘은 뭐 현대모비스도 반등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기아차도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원래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갔다라 그러면은 업종에서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조금 더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정도 이거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뭐를 안 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선주들, 건설주들 얘네들을 지금 누르는 거예요. OCI도 오늘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주도 오늘 대부분 다 누르죠. 그리고 철강주 다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이쪽 어제 움직였던 것들을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만들면서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붙여서 꼼짝도 않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일부러 누군가가, 그러니까 메이저들이죠. 메이저들 누군가가 일부러 우리나라 지수를 못 움직이게 꼭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묶어놓고 있으면은 계속 안 갈 수가 없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든 중국 증시가 올라가든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따라갈 겁니다. 결국은 따라갈 거니까 어제 대만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대만 증시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도 지금 정고점에서 그냥 붙어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이 돌파를 하거나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 뒤에 우리나라 시장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삼성물산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처럼 우리나라 시장을 일부러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못 가게 억눌러 놓는다라면 뭐 그래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국민연금에 맨날 파니까 기관들이 맨날 파니까 맞아요. 맨날 파기 때문에 눌러놓는 거예요. 지금 눌러놓고 있는데 걔네들이 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걔가 사고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기계주,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이걸 살거든요. 얘네들이.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수급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현대건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GS건설도 한번 보게 되면 수급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열심히 팔아서 지수가 못 간다고 하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렇죠? 많이 사고 있는 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닥 쪽에 있다면 더욱더 안전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지수를 지금 왜곡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렇게 박스권에서 가다두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급등해 있는 것들만 잘 안 건드리고 바닥에 있는 대주들 건져 놓으면 갈 때가 되면 가요. 그러면은 4월장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가벼운 쪽들이 실적이 좋은 애들이 먼저 움직일 거로 생각을 하지만 걔네들이 먼저 일단 움직이면 그러니까 중소형주라든지 말 그대로 그냥 가벼운 애들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났으니까 잡주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좋게 만들면 그럼 대형주들도 빠지진 않습니다. 차츰차츰 좀 따라는 가는 그런 흐름. 근데 어떤 흐름이 먼저 나올지는 그거는 4월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열어보고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로 갈 건지 순환매 장세로 갈 건지 아니면 잡주들의 날라튀는 그런 이제 개별주 매매 장세가 될 건지는 4월달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바닥 권역에 있는 쪽을 갖고 있으면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나왔던 거고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체감은 그냥 말 그대로 짜증이죠. 짜증. 왜 안 가니까. 그렇죠? 근데 좀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수를 일부러 누군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일부러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체감 안 나오게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꽉 묶어놓으면은 화산도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아놓으면 이게 폭발하듯이 지수가 여기서 뚫을 때까지 모멘텀이 생기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라가든 일본 시장이 아주 폭등하고 올라가든 중국 시장이 폭등해서 올라가든 우리나라 시장 어쨌든 따라가는 형상이 되더라도 뭔가가 지금 풀려야 되는데 꽉 뭔가 누군가를 답답하게 이렇게 막 눌러놓고 박스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꼭 붙여놨는데 잘 버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신도기현. 자, 매수 가격이 24,000원에 비중은 5%.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횡보할 겁니다. 손절은 뭐 의미가 없고요.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PSK
PSK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55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뀔 텐데 얘도 지금 월봉상으로 봐보세요. 월봉상으로 보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4만 원 정도에서 42,000원까지 목표치는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주면 목표치가 좀 큰 종목으로 교체할 방법도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으로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휴캠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절반 이상 좀 파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 날 때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 4% 이상, 4%인가 7%인가 수익이 나올 때에서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팔았나 보죠. 25,000원대. 안 팔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수익이 나게 되면 파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22,000원 정도로 밀리면 22,000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오후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고요.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계속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